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12월 3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웬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장 막판에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은 1.8% 급등과 함께 종가가 2,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2.2%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 69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내일은 다시 한번 70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 제가 촬영할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괜찮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종료되고 나서 보니까 삼성전자는 보합으로 마무리되었고, 오히려 하이닉스는 오랜만에 3.8%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좋은 흐름이 나왔고요. 또 네이버, 셀트리온, LG엔솔, 코스피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엔터주라든지 에코프로, 오늘은 상위권 내에서 이 두 개만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은 지난 11월 22일 이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당시에도 1000억밖에 매수가 안 들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5,400억, 거의 최근 한 달 내에서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처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고, 남은 연말 일정이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이 될지 한번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코스피 수급과 달리 여전히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 반대로 SK하이닉스,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직하게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최근에 6일 연속으로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주도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KB금융, SK하이닉스, 우리금융지주, 신한지주. 오늘은 금융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이수페타시스,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 리가켄바이오, 카카오. 기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었네요.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는 미국 증시의 나스닥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 가까운 상승이 있었고, 종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S&P500도 소폭의 상승이 있었고, 또 한 번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이 6047포인트잖아요. 과거에 5000포인트를 넘었을 때도 정말 역사적인 수치를 돌파했다고 생각이 되었는데, 어느덧 이제 600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우지수, 전날 다우지수는 약간의 파란불이 들어왔지만 여전히 신고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또 반도체가 모처럼 2.6%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도 2.3%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대만 증시, 대만도 마찬가지로 1.5%, 그리고 중국 증시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거든요. 웬일인지 코스피 코스닥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의 아시아 증시까지 그 시장 흐름을 모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에 개장하기 전에 약간은 반도체를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수출 통제 소식이 나왔었고, 이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활용했다면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반도체는 미국의 원천 기술을 크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번에 수출 통제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까 라는 우려감이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수출 통제, 이런 이슈는 과거부터 꾸준히 나왔던 재료였고요. 그 때문인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도 1.5%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도 1%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은 글로벌 시장 흐름이 정말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두고 조금 더 시장을 내다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것은 국내 반도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수출 통제, 이런 재료는 과거에 시장이 조금은 선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운데를 보겠습니다. SK는 전량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수출을 하고 있다면, 반대로 삼성 쪽의 HBM은 중국으로도 상당 부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모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수출 중심 국가를 비교해 본다면 약간의 차별성도 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 모든 종목들이 빨간불이 들어온다면 내일부터는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시장에서 많은 거래대금이 몰리고 있는 여러 가지 업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때 물론 중간중간에도 체크를 하지만 시장이 끝나고 나서 이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꾸준히 보다 보면 어떤 종목에 거래대금이 많이 실렸었고 또 상승률이 많이 나왔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기업들을 조사하다 보면 재료도 중첩되는 기업이 존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관심 업종으로 종목군들을 편입시키고요. 하나의 테마로서 그 종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지금 시장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항상 시장이 끝나고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이 있죠. 여기서 모든 종목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많은 상승률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또 내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조사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이 있을 때마다 여기 초록색 탭 보이죠? 이게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동기어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제가 여기에 우크라이나 관련주로서 또 농기계 관련주라는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M83 이 종목은 지난 가을쯤이었나요? 한 차례 딥페이크 관련주로 강세를 보였었고 또 최근에 강세를 보일 때 자, 이 당시였습니다. 11월 27일이죠. 이때는 장중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그때 제가 메모를 했었거든요. M83이 중국 차세대 감독이 제작하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메인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중국 시장을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났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같이 표시를 해놨죠. 그리고 VPX 제작사라는 것은 시각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는 것은 그에 따른 조금 더 기대감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재료의 연속적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히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재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재료를 본다고 해도 그게 오늘 단발적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인 재료를 계속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구분 지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M83이 상장했던 당시 8월 22일이죠. 일단 신규주를 우리가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신규주는 보유수 물량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수 물량이 한 차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또 휘청 있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유수 물량이 나온다는 것은 상장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또는 2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일반적으로 이런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또 굳이 꼽아본다면 한 달이 되었을 때 6개월, 12개월 이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기업들마다 조금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보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이 상장했던 당시를 보면 8월 22일이죠. 자, 그럼 추가적으로 보유수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시점 11월 말쯤을 한번 떠올려 볼 수가 있겠죠. 이게 8월 22일 날 상장을 했으니까 11월 22일쯤에 3개월짜리 물량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들을 먼저 알고 나서 내가 어떤 재료가 있으니까 진입을 해볼지 말지 그런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이 12월 초죠? 그럼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3개월 보유수 물량 그거는 정리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추가적으로 6개월 뒤에 나올 수 있는 2월 말쯤이 되겠네요. 그 물량을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가끔씩 나올 수 있는 보유수 물량으로 인해서 이 종목의 주가가 휘청이는 것은 당분간은 발생이 되지 않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 종목이라면 이 일정들 있죠? 잘 체크해 보시면서 혹시나 어떤 재료가 나왔을 때 일정과 꼭 접목을 시켜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볼게요. 일단 오늘 반도체 수출 통제 이슈 말고는 딱히 어떤 시장 자체에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어떻게 시장을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시장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여기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의 재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오늘은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재료를 살펴봤을 때는 지난번 급락이 나왔던 것은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금감원에서 유상증자 증권 신고서에 대해서 정정 신고서 제출 요구를 했고 그게 어쩌면 유상증자가 철회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대동기업 이 종목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농기계 관련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캠 이 종목은 2차원제 전해액 기업이고 전해액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재료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밑에 있는 VT를 보겠습니다. VT도 오늘 급등이 나오고 있죠. 화장품 관련주예요. 일단 올해 12월을 제외하고 1월부터 11월까지 식약처에서 수출 규모를 발표했었고 90억이 조금 넘는 수출 규모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역대 최대치였던 2021년 그때 수출액을 뛰어넘는 규모였고 아직 올해는 한 달이 남은 시점이잖아요. 그런데도 지난 2021년에 뛰어넘었다는 것은 충분히 기대감을 가져올 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많은 화장품 관련주를 밀어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VT라든지 또 실리콘2 이 종목도 13% 급등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시장에 말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시간이 되실 때마다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단순히 재료가 있다고 해서 선뜻 매수하는 것도 조금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다 하면 일봉상의 큰 흐름이라든지 또는 주봉상의 흐름, 일단은 큰 흐름을 보면서 투자할 만한 위치가 되는지 이런 결정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리콘2라든지 VT 두 개 다 화장품 관련주잖아요. 그리고는 실적 베이스로 해서 좋은 재료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VT의 위치를 보면 지난번 고점 부근에서 그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은 시점이 있고 반대로 실리콘2 이 종목도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지만 위에 큰 박스 매물대 이 매물대가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료가 있고 그 재료에 부합하는 종목이 몇 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주봉상의 차트를 보면서 만약에 혹시나 투자를 한다면 실리콘2가 아니고요 VT를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종목을 투자하자 그런 의견은 아니에요. 만약에 두 가지 종목이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주봉을 보면서 어떤 종목들을 선별해 나갈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조금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날씨가 정말 많이 쌀쌀해졌는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